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행복론 제14강은 선행 모듈 중 세 번째 강좌로서 해련에서 공동체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2016년 저성장시대 한국인의 행복 리포터라는 프로젝트가 한국일보 주관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보고서 중에는 한국, 미국, 일본, 중국 4개국의 트위터에서 행복과 함께 언급된 단어 7개를 분석해서 어떤 연관 단어에서 행복감을 갖는지에 대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이 분석에 바탕하여 한국, 미국, 일본 3개국의 행복관에서 뚜렷한 차이점 2개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나라는 행복감을 느끼는 연관의 개수 자체가 미국, 일본에 비하여 적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직장, 학교, 일 등의 일상에서 행복을 찾기보다는 일상으로부터의 탈출을 통하여 즐거움을 찾고자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콘서트, 이벤트, 엑소 등이 연관으로 등장합니다. 반면에 미국은 초콜릿, 사진, 음악, 강아지 등이 등장합니다. 일상에서의 탈출을 통하여 행복감을 추구하겠다는 한국인들의 심리적 배경에는 행복 연습과 행복 교육의 부재가 한몫을 하는데요. 즉, 행복은 주관적 감정과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타인과 비교 가능한 물질적, 과시적 기준으로서 행복을 추구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으로서는 행복의 연관으로 가족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나라는 한국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본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미국이나 일본은 가족이 행복이 아니라 오히려 불행의 연관으로 뽑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만 유독 가족이 각 개인의 행복감을 유지하는 데 가장 큰 버팀목이 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가족 중심주의는 내 가족의 틀을 벗어난 타인에게는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는데요. 신뢰라는 베스트셀러로 잘 알려진 프랜시스 후쿠야마 교수는 이러한 현상을 두드러지게 보이는 국가로서 한국, 중국 및 남부 이탈리아 지역을 지목하면서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가 낮은 저신뢰 사회로 분류하였습니다. 저신뢰 사회 속에서는 타인 또는 타 집단을 나의 이익이나 권리 추구에 방해가 되고 위협이 되는 존재로 인식합니다. 김범준 성균관대 교수는 사회적 관계의 물리학이라는 기고문에서 사람이 많이 모이면 한 사람 한 사람이 개별적으로 존재하고 있을 때에는 볼 수 없었던 특성이 나타난다고 하면서 이러한 현상을 물 분자의 변화에 비유하였습니다. 즉 H2O라는 물 분자의 구조는 변함이 없지만 이러한 물 분자가 모였을 때는 얼음도 되고 물도 되고 수증기로도 되는 다양한 물성적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 사람이 모여 함께 만들어내는 공동체의 거시적 특성을 사회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사회는 아닌 것이지요. 가족 중심주의를 과도하게 편식한 개인들이 모이면 필연적으로 저신뢰 사회에서 나타나는 거시적 특성을 보이게 되는데요. 부정직, 부패, 희박한 준법의식, 기회 제공과 자원 배분의 불공정성, 이 4가지가 전행적인 거시적 특성, 즉 사회현상입니다. 인간 행복의 열쇠를 찾아 50년간 연구했던 하버드대 벤필더 박사는 가족과 헬족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공익 또는 공동선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후진사회의 태도와 행동을 무도덕 집단주의라 하였습니다. 어모럴 패밀리즘입니다.
경제인류학자이자 호모사피엔스 성공의 비밀 저자인 조셉 헨릭은 거의 유명한 논문 사회들 간의 변이를 설명하는 변수에서 가족 중심의 저신뢰 사회를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으로서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가족이나 친족보다 확장된 범위에 있는 다른 사람과의 협동과 협력에 더 많이 의존할 것. 둘째, 경제적 의사결정에 있어서 배분과 통제보다는 시장에 의존할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요컨대 저신뢰 사회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족과 혈연의 범위를 초월하는 사회적 신뢰, 즉 사회적 자본, 소셜 캐피탈을 축적하라는 것이지요. 벤필드 박사가 말한 무도덕 집단주의를 극복하여 사회적 자본을 축적시킴으로써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개인이 행복해지는 가장 효율적이고 검증된 해결안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본원적 선행, Random Act of Kindness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부연 설명드리면 선행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상식적 수준의 선행과 본원적 선행인데요. 먼저 상식적 수준의 선행은 퍼트넘 교수의 용어로는 한정적 호혜성에 기반한 선행으로서 내가 당신에게 이런 선행을 베풀었으니 당신도 나에게 유사한 종류의 선행으로서 대갚기를 원한다 라는 심리적 기초를 가진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고받는 물물교환 방식이지요. 반면에 본원적 선행은 모르는 사람에게 대가 없이 베푸는 선행으로서 바로 물물교환의 후진사회를 극복하고 화폐가 유통되는 선진사회로 진입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자본이 되는 선행입니다. 뇌신경과학자, 심리학자, 사회인류학자들 사이에서 덤바의 가설로 널리 인용되고 있는 덤바의 수를 소환해 보겠습니다. 구성은 상호간 친숙하게 소통 가능한 집단의 최대 크기가 인간은 150명, 유인원은 약 50명이라는 가설입니다. 그런데 이 가설의 전제는 서로 알고 있는 구성원 간에 털을 고르는 등의 직접 접촉을 할 수 있고 소리를 듣거나 표정을 볼 수 있는 한정된 공간적 거리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150명이 아니라 이미 1억 명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현실에서 화폐 유통 방식의 본원적 선행 이외에 사회적 신뢰를 쌓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회적 신뢰를 쌓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소 어려운 질문이지만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1억 명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어렵다는 것이겠지요. 이 지도는 2세기의 로마 제국입니다. 2020년 현재 시점에서 본 영토에는 50개 이상의 국가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 당시 국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던 그 당시로 되돌아보면 수천 개의 부족으로 이루어진 세계 최초의 통일된 제국인 것입니다. 이 수천 개의 부족들이 물물교환 방식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어서 화폐라는 범용적인 신용장을 만들었듯이 제국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피부색, 종교, 언어가 서로 다른 구성원들을 묶어줄 상상의 질서와 사회적 신뢰의 끈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필요성 때문에서라도 로마 황제 데오도시우스 1세는 392년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공식적인 국교로 선포했습니다. 인간 문명이 큰 도약을 함에 있어서 신약 성경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아인슈타인의 말은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는 구절에 있습니다. 인류 문명 최초로
1억 명에 근접하는 공동체를 운영해야 하는 로마 제국은 이 본원적 선행을 내건 종교를 백분 잘 활용한 것입니다. 사회적 자본이 결여된 척박한 토양에서는 개인이 행복해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척박한 토양에 본원적 선행이라는 비료를 계속 뿌려주면 특정 시점과 임계점에서 비옥한 토양으로 변합니다. 이렇게 개인 행복의 전제가 되는 사회적 자본은 언제쯤이면 우리가 체감할 수 있을까요? 내가 비록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모르는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었지만 언젠가는 나에게 되돌아올 것이라는 확신, 바로 이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해련을 편식한 사람들보다 특정 임계치 이상 많아진 상태, 이 임계점에서부터 사회적 자본은 우리의 눈에 보이기 시작됩니다. 에릭 프롬은 그의 역작인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의 여러 곳에서 사랑을 본원적 선행과 동의어로 사용했습니다. 선행은 특정 인이나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특정 대상만을 선호한다는 것은 숙주적 애착관계 내지는 확대된 이기주의일 따름이다. 해련을 벗어난 타인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은 사랑에 대한 기본적 무능력을 나타내는 것이다. 해련을 초월한 사랑의 발달을 배제하는 사회는 장기적으로 결국 멸망하지 않을 수 없다. 혹대로 왔다가 도로 붙이는 격으로 선행을 실천하지 않으면 내 행복은 고사하고 공동체 전체가 멸종된다는 에릭 프롬의 해법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행복의 전제조건인 선행을 이처럼 머리로 이해하는 것은 고차방정식 이상으로 어렵고 복잡하지만 정작 선행의 실천은 너무나 쉽고 단순합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강도를 잡거나 거금을 기부하지 않아도 사회적 신뢰자본을 쌓는 방법은 무수히 많습니다. 천일간 하루에 하나씩 착한 일을 하기로 마음먹은 영국의 다니 샤베크라는 사람의 사연이 일간지에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만, 모르는 사람 차에 과자 봉지와 함께 좋은 하루 되라는 쪽지 붙여놓기 등 누군가에게 미소를 짓게 하는 사소한 선행들만으로도 천일 동안 선행거리는 충분하고 넘쳤습니다. 그 밖에 상대에게 좋고 아름다운 기억을 갖게 하는 일체의 행위, 용서하기, 양해 구하기, 격려하고 칭찬하기 등 말 언어로서 베푸는 선행, 상대편을 미소짓게 하는 일체의 행위, 자신의 경험과 지식, 심지어 일을 나누는 행위, 관심을 가져주는 눈빛과 표정 주기 등이 있겠습니다.